막대한 주식시장의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여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달러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 주식그라운드의 시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러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러 주식그라운드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지 못한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주말에 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일단 발단은 블룸버그 통신이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과 애플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네. 오늘 아침에 다시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금 공시를 내놨는데 애플카와의 그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협력을 진행한 적이 없다라는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외신을 보니까 뭐 CNBC나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조지아주 공장에서 애플카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산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대체 뭐가 맞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 이제 현대 기아차가 좀 이렇게 성급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비밀 유지. 우리가 사실 보면 이제 M&A도 모든 기업 간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를 정보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아차, 현대차에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게 이제 정보가 새 나가서 지금 그 이제 정보를 흘린 게 그쵸. 잘못된 거네요. 네, 애플의 신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뭐 CNBC도 이제 오늘 나왔지만은 네. 사실은 그게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래요? 이제 공시를 보니까 네. 공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괜히 또 지금도 협상 중이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결론을 하기 전까지는 공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워낙 뭐 이제 언론에도 뭐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니까는 네. 어차피 현대 기아차도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주기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제 기아차, 애플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애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좋은 그 모습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이 기대가 됐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애플로 인해 가지고 그게 더해지는 바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냉정을 찾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은 뭐 어차피 일시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기회로 그렇죠. 이게 보시는 만약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 애플의 입장에서는 뭐 일본 업체라든가 다른 업체하고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연막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뭐 공장 자체가 조지아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아차가 유리한 협상이고 다만 만약에 이제 애플이 다른 자동차 회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아차랑 하면서 네. 다른 업체를 추가를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기아차는 지금 1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들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사실 무섭거든요. 내일도 네네. 더 빠질 수도 있고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감독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올라갔을 때 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그분들은 어떻게 조금 전략을 가져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거의 14% 빠지면 네. 반하한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손절이 의미가 없어요. 손절도 보통 한 뭐 7%, 5%에서 손절이 돼야지 지금 뭐
10% 넘은 상태에서는 손절의 의미가 없고 네. 이러다가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오면은 완전히 뭐 멘붕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으로 네, 관점을 일단은 봐야 되지 지켜봐라. 않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오늘은 일단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감독님께서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애플카 이슈 말고도 현대차 그룹주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도 꾸준히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조금 안도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달라 주식 그라운드 이제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지난주에 3,1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굉장히 좋지가 못한데요. 상승 동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3,100선이 무뎌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0.88% 하락하면서 3,093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0.92% 빠지면서 958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장 시작에는 개인이 조금 팔아내나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열심히 던집니다. 2,47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만이 1,052억 원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후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시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빨간 별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12%, 1.1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또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많이 빠집니다. 3.21% 하락하면서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죠. 9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만 이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I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 삼성 SDI고요. 현대차 그룹주 오늘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 아까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6.61%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29% 하락하네요. 다만 카카오만이 현재 0.11%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빠지고요. LG전자는 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ESS 구축을 완료했다라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현재 0.63% 상승하고 있는 LG전자, LG생활건강도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램시바 SC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시총 3위까지 올라왔는데도 오늘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와 시제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최대 기대작인 오딘이 오는 2분기에 국내 시장에 또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6%대 급등하면서 5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KMW도 지금 보합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스틸론 드래곤은 콘텐츠 관련해서 계속해서 K 대장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정부와 민간이 전날 전남 신안군에 2023년까지 48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해상 풍력 당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풍력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스는 7%대 올라서면서 4,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기술과 삼강 NNT 그리고 CS 베어링도 각각 5%대, 6%대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감독님, 오늘은 굉장히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애플카 때문에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회복은 힘들까요? 일단은 지금 그래도 3,100선에서 일단 코스피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설 연휴가 있죠. 그래서 아. 이제 설 연휴에는 연휴 전에 이제 주식을 좀 팔자는 좀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런 많고요. 기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또 수요일이 원래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네.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지금 등락에서 엇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지수는 이제 3,100선에서 근접하고 있죠. 지금 오늘도 한 2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등락이 거듭이 되면서 일단 기아차, 현대차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뉴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네. 점차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일단 지수에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는 일단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계속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플러스 날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네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인데 사실 외국인들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매도를 일단 해소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연기됨으로써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5월부터는 재개된다고 봐서는 어느 정도 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코스피 200 종목이면 우리가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큰 영향은 받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어차피 옵션 만기일에는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이렇게 빠진 것이 네. 오히려 오후에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럴까요? 되지 않을까 회복할까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님은 조금 기회로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네. 종목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오후장부터는 조금씩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네. 그럼 그런 투자 전략으로 오늘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카카오 게임스가 오르는 거 봐서는 네. 결국엔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장세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도 계속 이제 우리 종목들 실적이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크게 뭐 실적 위주로요? 실패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지금 굉장히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1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위주의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실적이 이미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앞으로가 또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네네.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 네네.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런 종목들로 미리미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미리 사고서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 주말에 뭡니까 신안에 네. 이제 풍력단지 조성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건 결국은 그린 뉴딜의 일환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에 가지고 이제 풍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비비빅 해가지고 굉장히 한때 막 올라왔던 적이 그쵸. 있었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으로 해도 우리가 압축을 하더라도 네. 충분히 기회는 있다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지수도 오르는 게 중요하지만 네. 지금 지수가 어떤 박스권에서는 또 그러한 어떤 테마들, 이제 오. 테마가 뭐 일반적으로 뭐 개인들이 어떤 수급에 의한 테마보다는 네. 이제 그린 누리랑 큰 우리가 테마가 있거든요. 어떤 그쵸. 면에서.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계획이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거의 40조가 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종목들로 구성해서 되고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이번 주 내일 이제 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네. 잡은 게 제가 풍력이었거든요. 아. 풍력인데 이제 오늘 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순서를 바꿔서 네, 할까 오늘 했는데 할까. 이게 또 오늘 또 반영이 안 되면은 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내일 이제 발표할 거는 이제 풍력을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할 건데 네. 일단은 뭐 오늘 또 오르니까 네. 뭐 기분은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럼요. 이미 선정한 게 오른다는 건 굉장히 네, 네. 기분이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테마라는 게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뉴딜 정책은 사실 중장기로, 장기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것도 같이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테마주 그래도 우리가 그 정책과 계속해서 맞물려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증시 상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지금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9주차는 사실상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주차는 과연 어땠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10주차는 괜찮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뭐 지난주에 그 마이너스를 오히려 능가하는, 회복하고 능가하는 승리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면 종목이 15종목이었거든요. 네. 이제 월요일 날 10종목, 이제 화요일 날 5종목인데 그렇게 종목이 많진 않았네요. 네, 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 SK 하이닉스가 이제 KB증권에서 또 목표가를 올렸는데 네. 이때 이제 5.3% 정도를 수익을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유아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추천했는데 8.26%, 뭐 괜찮은 수익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위는 효성 TNC. 제가 이제 효성그룹에 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효성 TNC가 뭐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동시효과에 샀으면은 무려 37.45%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효성 TNC는 뭐 목표가가 1차를 때 80만 원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2차도 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계속 하나 금융투자에서 좋게 본 종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P 시스템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일단 유안타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수익률 12.11%서 5위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따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덴티움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치과 관련 이런 종목들이죠. 뭐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은 뭐 오스테 임플란트가 일단은 1위 종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덴티움, 뭐 디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NH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12.55%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뭐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KB증권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5.7%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LG 화학하고 네.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그런 또 판결이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절대로 이제 보면은 협상은 안 될 거예요. 그 전에는. 네, 그럴 근데 것 같아요. 이 협상 자체가 이제 그 뭡니까 소송 자체가 네. 그 민사 재판이거든요. 이 때문에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때부터 협상이 되지 않을까 되는데 아. 지금 이제 양자 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지금 세요. 그러니까 LG에서는 2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네. SK 쪽에서는 한 몇천억 정도니까 그래요?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사에서 어떤 뭐 결론이 나면은 좀 갭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네. 소송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그 결정이 나는 게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LG그룹에서는 전에 그 SK 하이닉스, 네.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감으로써 엄청나게 지금 그룹에 손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 때문인지 LG는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양보를 안 할 네, 거다. 물러서지 않은 그럼 거 이제 있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는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회사 입장이나 그룹의 담당자들은 네. 이게 뭐 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배임 횡령 이런 게 걸리기 그럼요.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리 협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결과를 재판의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아무런 탈이 없지 미리 해버리면 뭐 진짜 횡령, 그쵸. 배임 이런 맞아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로 못해요. 예. 근데 결과가 나올까요? 뭐 계속 미뤄지니까 좀 미뤄진다 답답해요.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도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그러니까 좀 하고 빨리 좀 있습니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우리 이제 수소해가지고 탄소 섬유, 탄소 섬유를 이제 이것도 많이 생산하셔야 올랐네요. 되겠죠. 이 종목도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네. 29.77%에서 2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수소차 얘기하면서 네. 효성 첨단 소재 계속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탄소 섬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탱크를 둘러싸는 그런 섬유가 탄소 섬유다 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도 일단은 거의 30% 수익률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SFA 역시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AP 스팀이나 SFA는 결국은 이제 그 실제로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그럼 이제 중국향 어떤 매출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12.43%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가 이제 교보에서 추천했는데 2.93%. 그다음에 LG상사, 현대차증권에서 추천했는데 이제 5.77%.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월요일 날 추천한 종목들이 전부 랭킹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거는 2월 2일 날인데 또 보시면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IBK 증권에서 추천했는데 1.5%. 뭐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지주회사 역할인데 그렇죠. 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지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당금 효과를 내 가지고 이제 좋지 않을 건가 해서 목표가를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텔레칩스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3.05% 추천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롯데칠성은 이제 KB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3.28%. 롯데칠성은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목표가를 올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응심료 이런 쪽으로 해서 음료 가격 인상 이렇게 요인이 있어서 롯데칠성은 저도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부동산 어떤 거 호재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가 올해 네.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이렇게 빠지는 장세 속에서도 2.3% 오르고 있는 롯데 칠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네. 올라가네요. 네, 좋을 것 코오롱인도도 이제 키움증권에서 추천했는데 네. 6.84% 수익을 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하나 투자증권에서 했는데 2.5%. 일단 해서 금융지주가 들어왔는데 네. 2.5% 수익을 냈다는 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종목이 이렇게 됐고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0주차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마이너스 6.5%를 기록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이제 9.97% 거의 뭐 10%의 어떤 수익을 네, 달성함으로써 금방 뭐 회복했네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 6주차에 9.95%가 최고였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오, 뛰어넘었네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저는 네.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저도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네. 이걸 한 1년 정도 해본다고 해가지고 네. 좋으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써야겠죠. 그럼요. 그래서 특허도 낼 생각입니다. 특허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허 하시면? 내죠. 네. 오, 그래요? 오. 우리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우리 이제 종목을 봤을 때 네. 이제 급등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수 효과나 매도 효과가 있을 때 네. 우리 보면은 당연히 매수 수량이 매도 네. 수량보다 많은 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매수. 그렇죠. 많이 사야 되니까. 근데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 이제 역발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색기를 특허내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급등주들을 보면은 네.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용할 때 보면은 네. 그 매도 수량이 많은 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신기하네요. 한번 봐야 그러니까는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래요. 매도 수량이 훨씬 많은 게 종목이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 세력들이 네. 이제 호가를 매도에 걸어놓잖아요. 네, 싸게 그렇죠. 잡으려고 하는데 올라가면서 그 호가를 잡아먹는 것도 있고 네. 호가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맞아요. 주식시장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또 그걸로 특허를 내는 회사가 있어요. 감독님이 조만간 특허 낸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하는 거는 네.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이슈 같은 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제가 많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증권 시장의 역사가 네. 이제 조만간 끝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끝났기 때문에 네, 네, 뭔가 네. 이제 아이템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래서 지금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상승률도 있지만 하락률 종목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그 수급, 뭐 순매수 종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아직 제가 이제 구정 설날 연휴 때 좀 연구를 해서 쉬셔야 되는데 다음 또 연구하셔야 주부터는 되는 또 거예요? 새롭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는 네. 이거를 뭐 하루에 보면 뭐 수십 종목이 나니까 다 못하고 제가 이제 기준을 정했잖아요. 네. 네이버에 이제 뉴스 뜨는 것 중에서 8시 50분까지 뜨는 종목들을 상대로 동시효과에 그러니까 이제 10분 동안에 바쁘겠죠. 네. 근데 이 종목들이 뭐 8시 50분까지 한다 하더라도 미리 뭐 7시 반부터 계속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맞아요. 8시 50분에 딱 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론은 이제 10주차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점수라면 80점이에요. 왜냐하면 2주는 실패를 했고 이제 8주는 성공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10주 중에 거의 뭐 우리가 주 단위에서는 했는데 네. 이제 누적 수익이 10주 동안에 35%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수수료를 감안 안 했는데 뭐 수수료 세금 감안해도 뭐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사실 같고요. 혼자 해서 35%의 수익 달성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그리고 종목들이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일단 우량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부도날라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안정적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이 높기 때문에 뭐 네. 이거 가지고 되냐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쭉 꾸준히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급등주라 이런 것도 성공한다라도 뭐 계속 성공하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한번 물리면 또 뭐 거의 답이 뭐 없어요? 마이너스 30% 40% 가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고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가지고도 우리 주린이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그럼요. 거거든요.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는 그냥 안정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요거는 추천일 대비 이제 금요일 종가를 하는데 네. 이제 막 이번 주 같으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하면은 오늘은 수요일 이번 주는 수요일 가격이 없으니까 네. 이제 수요일 종가를 해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제 종목당 동일하게 해야 돼요. 어디가 많고 적으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 매매 방법은 이제 한꺼번에 하는 바스켓 매매고 그다음에 그 매도 시점은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동시효과에 파는 거고 이번 네. 주 같으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동시효과에 파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주차 수익률 상위 종목 다시 보면은 1위는 이제 효성 TNC,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덴티움 이런 순위인데 네. 아마 효성 TNC하고 효성 첨단 소재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종합 순위에 아마 등재가 될 거예요. 그래요? 29.77이면 거의 5위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덴티움 12.5%, SFA 12.43%, AP 시스템 12.11%. 근데 A 스토리를 뛰어넘지 못하네요. 네, 그거 50%는 쉽지 않을 쉽지 거예요. 않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쯤에는 한 번쯤 나와도 되지 않나 싶은데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제 네. 과거 수익률을 한번 스크린 하면은 네. 이제 컴투스가 1주차 15%, SD 엔진이 14%, 만도가 12%. 만도는 아마 계속 올랐을 거예요. 그 뒤로. 그다음에 이제 A 스토리가 54.65% 됐고요. SBS 송원산업. 뭐 송원산업도 요새도 또 계속 종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스.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원래 OCI 동양 그룹이었는데 동양화학 그룹이었는데 이게 네. 이제 OCI 머티리얼에서 SK 머티리얼 바뀌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펄어비스도 계속 뭐 3주차에 좋았지만 네, 여기서도 맞아요. 펄어비스는 또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LG 전자, 에코마케팅, 덕산 네오록스. 5주차에는 파크 시스템즈, 하나 시스템, 상가 M&T. 상가 M&T 아까 오늘 올랐죠? 네. 풍력 관련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6주차. 오늘 빠졌지만 네. 그동안에 또 올랐고 SK 이노베이션도 계속 좋은 모습 보였을 것 같고요. 만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연우, 롯데, 칠성도 좋고 아모레퍼식도 뭐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현대 위아가 27%, 기아차가 26%인데 요 이제 순위가 내려가겠죠. 오늘 두 그럴 종목이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현대, 기아, 위아가 기아차 되고 그다음에 이제 BJF 리테일,
한미약품,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가 요새는 조금 주춤하죠? 네.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과거에 보면 1위는 A스토리, 50%를 넘는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효성 TNC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우리 레포트 보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스트롱 바이. 이거는 스트롱 바이였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네, 바이도 아닙니다. 스트롱 바이 해가지고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무려 거의 그 40% 가까이 39.77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딱 우리가 봤을 때 목표가 딱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샀으면은 그쵸 월요일 아침에 샀으면 스트롱 바이 이래서 뭐 비중을 좀 더 실었다 하면은 굉장한 거죠. 스트롱 그쵸. 바이는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은 일단은 사고 산다. 봐야 돼요. 그것도 동시효과 사야지, 그렇죠? 장중에 뭐 나는 빠지면서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아우 쉽지 않죠. 그거 못 잡아요. 빠지고 조금 빠지다 그냥 올라오면 못 사요. 맞아요. 그렇게 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네, 머리를 쓰면 안 되고 그냥 담담하게 내가 뭐 맞아요. 1, 200원 뭐 1% 손해 본다 생각하더라도 네. 동시효과 사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 시총이 3.5조.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컨센서스보다도 54%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1,30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는 847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1,301억인가 약 한 450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원료, 그러니까 제품인 스판덱스 영업이익이 네. 그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OPM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25.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48억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거 상승 요인은 일단 호조 요인은 원료가 이제 부탄 다이올이거든요. BDO가 이제 급등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좀 어떤 효과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인도 법인하고 중국 법인이 전체 캐파의 40에서 50% 되는데 이쪽에 그 영업 마진율이 10% 중후반으로 개선이 돼서 매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20년도 작년에 4분기에는 약 한 1,466억이 예상이 되는데 네. 컨센서스는 1,365억으로 상회했네요. 됐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4분기만 좋냐? 아니다 이거죠. 올 1분기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7%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1% 증가한 1,656억.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스판덱스가 이제 이 회사 주요 제품인데 원료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부탄 다이얼 해가지고 최근에 부타디엔 하락 가능성으로 원가 하락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스판덱스 재고 일수가 8일밖에 안 돼요. 그만큼 빨리빨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최저 일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네. 사실 우리 보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업종.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올해는 이제 그 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어디 통계 보니까 또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우리 인구가 백신을 맞으려면 뭐 7년 걸린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뭐 후진국 얘기고 일단 우리는 이제 우리 선진국을 봐서는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효성 TNC의 연간 실적 추정치도 이제 표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작년에 5,161억인데 네. 실제 올해는 이제 약 5,543억. 그러니까 변경 전에도 5,148억인데 약 7.7% 늘어난 거로 이제 계속 좋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보시면 올해 우측에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366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602억으로 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것 거의 같습니다. 두 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스트롱 바이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시총으로 보통 따지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무려 167%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했고 상향을 했어요. 와. 그래서 스트롱 바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3차 해가지고 한 120만 원 또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안 썼어요. 안 썼고
그런데 모르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기대치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 봐서는 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지금 상향치를 굉장히 많이 높였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이 높게 상향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드물죠. 드물죠. 드무니까 오. 이제 스트롱 바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그만큼 내가 확신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사라 이런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어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내 네. 그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걸고서 스트롱 바이 할 때는 뭔가 자신이 있을까 얘기하는 거지. 괜히 스트롱 바이 했는데 괜히 거는 게 아니네요. 일반 바이보다도 목가가 마이너스 되면 완전히 그 어널리스트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굉장히 그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트롱 바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봐서 이런 종목에 만약에 좀 더 베팅을 하면은 네, 성공 확률이 괜찮다.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높였냐 보면 네. 이제 추정치를 무려 기존의 추정치보다도 더 64%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2017년, 19년에 네.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치저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공장이 있는데 이 전체 한 25% 캐파를 차지하는데 이익이 이제 정상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네. 어떤 뭐 개선하면서 이제 이익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애슬레저 우리 운동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위생용품 등 이제 신규 수요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인해 뭔가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운동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간 10%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보면은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의리 쪽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백화점도 매출 보면 이제 나갈 일이 나가니까 없으니까. 의리가 없는데 올해는 이제 또 그것도 회복이 된다고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원료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제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그쵸. 하면 의류가 가장 먼저 저는 폭발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원료가 이제 비디오의 하향 안정화 때문에 일단은 효성 TNC가 이렇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넘버 원이 이제 효성 TNC면은 넘버 투가 중국의 하오판 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사실 카이파는 1월 14일 날 네. 9.3조에서 시총이 12조, 그러니까 30%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1위 업체가 일위는 몰랐으니까 어떻겠느냐.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오. 그리고 지금 보면 TNC를 이제 중국의 이런 후아폰 케미칼을 비교했을 때 네. 45% 할인된 상태라는 거죠. 오.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TNC의 주가 상승은 실적 호전에 기인한 것이지 사실적으로 후아폰 케미칼을 비교해서 오른 게 아니니까 추가적으로도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그 추정 후아폰의 퍼는 24배, EV, EBITDA는 15배인데 효성 TNC는 퍼가 무려 4배가 안 돼요. 그다음에 EV, EBITDA는 3.6배니까 지금은 이제 퍼가 올랐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 비교해서는 너무 싸다는 거고. 그래서 1차 TP는 45만 원, 그다음에 이제 2차는 80만 원 네. 퍼를 냈는데 제가 마지막에 썼죠. 후아폰하고 동일 가치 부여시에는 3차가 11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레포트 보고서 네. 뭐 외국인이든 뭐 펀드 매니저는 안 살 리가 없죠. 개인들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사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저기 25만 원대 하다가 30만 원대 하다가 지금 이제 40만 원, 4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찍었었는데 네. 그렇게, 지금 조금 흘러내리긴 네, 했습니다.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전에도 제가 이제 수소 경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이제 올해 보면은 업사이드를 가장 높게 할 수소 경제 기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그룹이 굉장히 좋다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보면 동사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그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2019년에 되면은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0.4%인데 네. 매출액은 6,924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367억. 그러니까 매출액은 별로 안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그 2019년 4분기 대비 무려 97%. 208%, 어. 208%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7% 그쵸?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분기로는 208% 올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컨센서스보다도 굉장히 상회하는 실적이니까 결국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이 이제 올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어떤 그 공정을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다. 이전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펜닥스가 호황이었잖아요. 아까 효성 TNC 보면서 그쵸. 이런 게 이제 베트남 스판 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해서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도 굉장히 뭐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중요한데 이제 올해는 왜 좋아지느냐? 사실 네. 보면은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4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보면 항상 연초에는 올해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어떤 실적이 증가되는 거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보면 이제 이 종목이 또 맞은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보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시장 수요에 따라서 PTTC 호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네. 이제 중국 저가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 베트남 아까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스티커도 이러한 어떤 구조적 효과가 아마 굉장히 올해는 발휘될 좋게 것이다 나올 이거고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탄소 섬유 아까 네. 얘기했죠. 탄소 섬유가 이제 탱크를 싸는 섬유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반기에 현대차 넥소에 탑재가 된다. 이거 이렇게 굉장히 됐고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 대부분 제품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보면 뭐 연료 탱크라든가 항공기, 건축 자재 등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네. 이제 철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철강 대체하는 소재에서. 그럼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수요가 네. 계속 늘어난다. 물론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네. 그만큼 이게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렇죠. 꾸준히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라미드라고 이제 외형 이익 증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라미드는 또 5G 강 케이블에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 캐플라이 부분에도 또 사용이 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37만 5천 원으로 올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소 얘기하면서 효성 중공업 얘기했죠. 네. 이제 그 충전소,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효성 중공업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덴티움은 역시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는 뭐 오스테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이나 이제 중국에서 네.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중국 실적이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사실 중국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뭐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결국 이제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에서 이제 좀 점점 해소가 벗어나고 되면서 있죠. 벗어나면서 일단 경제가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중국 관련 종목들도 올해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덴티움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NH증권에서는 국내 주요 임플란트 기업, 뭐 우리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난주 수익률 3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일단 4분기에 실적이 좋아졌어요. 매출액이 669억,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8% 증가한 123억.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내수는 별로 안 좋았는데 네. 내수는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수출에서 오히려 5% 늘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플란트 이연 수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매출이 약 370억으로서 전년 동기 31%에서 아마 최대 매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되면서 올해 이제 매출액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한 2,917억. 물론 이제 어떤 기저 효과가 있겠죠. 코로나에 대한.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은 이제 59% 증가한 약 한 5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출이 증가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신공장이 있거든요. 중국이나 베트남. 네. 일단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원가율이 좀 계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임플란트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 또 벗어나서 동남아 있죠. 우리나라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확장이 되네요. 이런 쪽에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추이 전망이 계속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뭐 작년에도 뭐 정체됐지만 좀 늘었고 올해도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덴팀 주가가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5만 2천 원대 왔는데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SFA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수주 모멘텀인데요.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가 이제 언제 할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어쨌든간에 뭐 기존에 4만 7천 원에서 5만 2천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상승률은 10%도 안 되지만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 아마 디스플레이에 어떤 그 설비 투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네. 사실 지난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중국향 매출 인식도 지연되감으로써 굉장히 힘들었어요, SFA가.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재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아마 중국의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진짜 SF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네요, 우리 시장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네. 중국이랑은 뭐 긴밀한 관계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네. 진짜 그런 게 있는데 참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에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껴가지고 껴있잖아요. 껴 있어가지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뭐 샌드위치지만 그만큼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외교적으로 네, 탑하면은 풀어내면, 좋은 우리나라가 뭐 저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전히 있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야죠. 네,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중국하고 너무나 영향이 많다. 그렇죠. 이런 우리 생각이 뭐 들면서. 화장품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요. 중국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SFA도 역시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그래서 받을 이제 것으로 보면은 예상됩니다. OLED도 보면 이제 7세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제 7세대를 하면서 이제 설비 투자가 그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SFA 일단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 회사의 경우도 이제 좀 캐파가 늘어난다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안마 중국의 티안마 18형 클린 물류 장비 수주를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BOE라든가 이런 또 다른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기대가 된다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올해 그래서 약 한 중국향에서 한 8천억 정도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매출은 약 1조 7천억 정도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금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5% 증가한 약 2천억 정도의 일단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네. 2차 전지 부문의 성장도 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SFA 일단은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고요. 네. 보면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장비에는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이제 고객사가 삼성 중국이거든요. 경쟁사는 뭐 AP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AP 시스템인데 시스템. 아까 경쟁업체로 했죠. 네. 어차피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인데 이 종목도 35,000원에서 이제 38,000원으로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네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중소형 OLED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매력적인 업체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그래서 네. 이번 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가 두 종목 나왔고 그다음에 네. 효성그룹이 두 종목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치과 임플란트 관련 덴티움에서 5종목을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네. AS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항상 그 효성 저번 주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어 넣어 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주가 추이도 좋았고 네네. 앞으로도 좋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저도 또한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 좀 편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3,100선에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장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런런런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